정주행 사랑방. 오늘은 포항 YMCA에서 청소년과 시민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고 해서 간사님이신 김성모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긴장을 좀 많이 네, 하신 것 어색하네요. 같은데. 너무 긴장됩니다. 네. 네, 저희 정주행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YMCA에서 간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떨려요, 목소리가. 제가 알고 있기론 우리 간사님께서 평소에 정말 장난기도 많으시고 정말 좀 활달한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엔 좀 긴장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네, 많이 긴장되네요. 제가 이 유튜브도 처음이고 라디오도 이렇게 뭔가 진지하게 하는 건 처음이다. 네. 네. 자, 오늘 이 YMCA의 간사님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YMCA가 어떤 곳인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간사님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YMCA 소개를 해달라는 이런 내용들을 회원들한테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솔직히 이제 영맨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의 약자이고요. 네. 포항이 앞에 붙어서 포항 기독교 청년회, 한글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포항에 있는 기독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사회에 또 희망을 주고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열심히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역시 간사님의 이 설명을 들으니까 YMCA가 이런 색깔의 단체구나 하고 네. 뭔가 마음에 확 와닿아요. 청년, 특별히 이제 청년과 네. 청소년을 집중해서 하는 시민 단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저희 그 YMCA에서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담당하는 역할은 윤활유 역할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은데 네. 사실 이제 YMCA의 직원들이 그래도 한 12명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네요. 네, 지금 청소년 성문화센터 직원들이 한 반 정도 있고요. 그리고 법인 직원들도 반 정도 있는데 저희 팀이 많이 생겼어요. 네, 제 밑으로 팀이 올해 처음으로 제가 팀장으로 진급을 해서 축하드립니다. 여태까지 작년까지 말단 간사였다가 네, 그래서 모든 허드렛 일을 저 혼자서 혹은 나눠서 잘 하고 있다가 팀장이 되고 나니까 부담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윤활유 역할들도 해야 되겠고 그런 역할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윤활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YMCA의 어떤 실무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또 위에 이제 사무총장님과 이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하시는 그런 윤활유 역할. 그렇죠.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해석을 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몽이 더 좋으시군요. 네. 네. 이 실질적인 이 사역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간사님께서는. 그럼 언제부터 여기 YMCA에 함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또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YMCA 처음 입사한 거는 한 8년 차, 9년 차 된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살짝 외도를 조금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처음에 이제 YMCA 입사했을 때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다시 YMCA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초심이 생각이 나서 YMCA에서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게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 김성모 선생님께서 Y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라서 또 그 다시 돌아오셨을 때 모두들 반가워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좀 같이 일하게 해주십사 싶어가지고 뭐 붕어빵도 사들고 가고 좀 그랬죠. 네. 아,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모 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가 심해서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이제껏 해왔던 일들이나 뭐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주세요. 그렇죠. 사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들이 많이 YMCA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뭐 봄에 이루어져야 되는 길거리 농구 대회 또 5월 달에 예정돼 있었던 게 취소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우선 연기를 해놨는데 지금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미지수고요. 그리고 여름 방학 동안에 이루어져야 됐을 청소년 해양 캠프도 그것도 여름 방학 동안에 해야 되는 건데 취소를 하자 그것도 또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래도 가을에도 캠프 갈 수 있으니까 연기로 해주세요라고 우선 연기는 해놨어요. 아직까지도 해야 될 사업들이 청소년 풋살 대회도 있고 네. 청소년 밴드 페스티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일들은 아직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정기석 총장님이 새롭게 또 우리 YMCA 오시고 나가지고는 또 업무가 많아졌어요. 솔직하게 많아졌어요. 네. 왜냐면은 이 상태로는 안 된다. YMCA가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지금 청소년들의 현재의 문제점이라든가 포항시에 있는 문제점들 같은 것들을 워낙 잘 짚어내셔서 저하고 마음은 잘 맞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일을 해야지 돌아가니까 표정이 너무 슬픈 표정으로. 그래서 계획서 뭐 21년도 상반기에는 이제 기획서들 쓰고 계획서 내고 또 프리젠테이션 하러 다니고 그래서 뭐 사업비 따오고 그런 업무가 대부분이었었고요. 그나마 이제 상반기 때 진행돼가지고 했던 거는 fuku시마의 핵 오염수 방류 결정 그것 때문에 이제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6개, 7개 정도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했는데 연대에서 지난 포항시청 광장에서 한번 캠페인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 각 기관들마다 릴레이로 포항시 내 지역 곳곳에서 캠페인을 릴레이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이 조금 중단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업무들을 감당하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간사님께서 이 청소년들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연기된 것을 취소가 아니고 연기를 하시면서 상당히 아쉬워하시는 눈빛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 전에 어떻게 진행됐길래 이렇게 아쉬워하셨는지 농구 대회라든지 풋살 대회, 뭐 밴드 제가 듣기로는 저는 그 YMCA 그 사무실에 카페가 있잖아요. 그 카페에 모여서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막 밴드 뭐 하고 이런 행사도 맞아요.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밴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 카페에서 모여서도 하고 아니면 우리 육거리 앞에 있는 그 중앙 아트홀을 대관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었는데 뭐 아이들이 밴드 문화를 활성화시켜보자. 포항에는 또 인디 밴드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모든 뭐 청소년들과 인디 밴드들이 같이 교류를 하고 공연을 하면서 그런 행사들을 이제 매년 지속을 했는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합금지 몇 명 이상 집합금지 그게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한 두세 팀 정도 모여가지고 유튜브로 방송했는데 사실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고 이제 아까 전에 연기됐다고 말씀드렸던 농구 대회라든가 해양 캠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농구 대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타 지역에서는 농구 대회를 뭐 3점 슛 대회라든가 레이업 슛 대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긴 했었었는데 그건 정말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충족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사실 구상으로는 각각 뭐 토너먼트만 그려놓고 대진표를 그려놓고 아이들이 이제 게임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보면 어떨까라고 구상을 막 하고 있었었는데
어쨌든 막혀버려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을런지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 해양 캠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양 경찰 해양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생존 수영 강사분 나와주시면은 같이 생존 수영 캠프라든가 스쿠버 다이빙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던 과정이었었는데 네. 어려움이 있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원래대로 복귀되면은 정말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어머 YMCA에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한단 말이야? 코로나가 끝나면 나도 한번 가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못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올해 들어서 YMCA에서 또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 방과 후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시다시피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아니면 이렇게 청소년 기관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기관은 아니라서 이제 애프터 스쿨 액션 플랜이라는 이제 제가 제목을 지어봤어요. 이니셜로만 따지면은 ASAP여서 우리가 익히 아는 그 ASAP 아시죠? 뭐의 약자일까요? 뭐죠? 네, as soon as possible. 네, 가능하면 빨리 요 이니셜을 따서 애프터 스쿨 액션 플랜이라고 지었는데 왜냐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한류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늘 우리가 얘기를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주입식 교육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던 터라 그래서 우리 3, 4년 전쯤에 이제 각 전국적으로 붐이 확 불었었던 그 창의 융합 교육 이런 거에서도 네. 저도 이제 강의 요청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와 이런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방과 후에 어떤 프로그램 혹은 주말에 어떤 프로그램 YMCA는 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혹은 캠프 뭐 1박 2일, 2박 3일 이런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 이런 기간들을 두고 하는 캠프를 하던 기관이어서 아이들한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ASAP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영역은 우선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과정은 빼고 학습 과정은 우선 빠지고 학교에서 하니까 네. 예술 소양 과정, 운동 능력 과정, 스마트 활용 과정이 있고 가장 중요한 과정은 이제 인성 함양 과정 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네 가지 영역을 이제 아이들한테 게임 형식으로 게임 형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과제를 주는 거죠. 과제. 아이들한테 과제를 줘서 아이들이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보상을 주고 보상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치열업이라고 하죠. 동기부여도 해주고 아이들이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올해 1회차인 거잖아요. 그렇죠. 1회차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한 회차에? 이게 솔직히 아이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성 함양 과정을 예로 든다고 하면은 아이가 이제 가정 환경상 욕을 많이 하는 아이야. 근데 멘토가 봤을 때 이 아이가 욕을 줄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를 멘토가 고민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이야 너 욕하지 마. 욕 안 하면은 선생님이 선물 줄게.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정 환경에서 아이에게 욕을 가르치는 그 환경들조차도 다 변화를 시켜줘야지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혹은 가정에 있는 보호자들이 정말 인식을 빨리 해주셔서 한 달 안에 고쳐졌다 하면은 한 달 만에 목표가 달성이 되었어. 그러면은 빨리 다음 목표를 세우자 해서 또 다음 목표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엔들레스입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어쨌든 네. 한 명당 목표를 계속 이뤄가는 그렇죠. 형식이고 한 명을 이제 한 명당 이제 집중해서 교육되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좀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좀 새로운 방식의 좀 교육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그 YMCA 실질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간사님과 함께 또 그 ASAP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신 이유는 또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죠. 오늘 이 그 자원봉사 모집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청소년과 시민들 네. 자원봉사 모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이게 무엇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인지 일단 궁금해요. 사실 YMCA에는 이제 자원봉사 클럽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스스로 투입이 되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클럽 회원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클럽 회원들도 이제 YMCA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와가지고 도와주시고 하시지만, YMCA 자체적으로도 이제 청년 자원봉사단 혹은 대학생 자원봉사단 또 이제 뭐 성인 시민 자원봉사단으로 따로 모아놔야지 YG면 클럽은 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이런 것들을 주고, YMCA에서 따로 어떤 간단하게는 이제 태풍으로 이제 수해를 입은 곳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기계 쪽에 있는 과수원에 가가지고 낙과 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걸 진행을 했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자원봉사단이 모집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서 저 혼자 가가지고 봉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쵸. 대학생들도 한 대여섯 명 우리 봉사 가자 해가지고 모이는데, 대학생들 한 5명 정도 모여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일손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어가지고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여태까지는 없이 그냥 클럽 회원들하고 같이 다니고 이제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가고 있었더니 일손이 좀 부족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이왕 모으는 거 많이 모아보자 해서 대학생 50명, 시민 50명 해가지고 모아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모으게 되면은 이제 이분들한테도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 교육이라든가 또 이분들에게 기독교 정신과 연관 지어가지고 이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의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나이 제한은 없나요? 네, 나이 제한은 우리 YMCA는 회원 가입 조건이 청소년들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요. 대학생, 시민도 아무 상관없이 전 연령, 남녀노소 누구나 다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러면 사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시간이라는 게 또 그렇죠. 학교에서 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학교에서 보통 코로나여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외부로 지금은 거의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쵸. 혹시나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소그룹으로라도 이렇게 자원봉사를 신청을 한다거나 하면은 충분히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어떤 이런 질문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나 대학생들에게도 이 자원봉사를 했을 때도 이로운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원봉사할 때 이로운 점이요? 네. 네, 뿌듯함이 있죠. 네, 그렇죠. 네, 나도 자원봉사에 참여를 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솔직히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착한 일을 하려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착한 일을 하면은 상급이 하늘에 쌓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 자원봉사단에 함께 하시면 직접 몸으로 뛰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YMCA 카페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오는 거는 모든 기관들이 다들 부담스러워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한두 명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커피 내려드리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담소 나누고 이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은 환영입니다. 네, 저도 사실 이 YMCA 카페에 몇 번 놀러가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간사님이신 김성호 선생님이 내려주시는 커피가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자원봉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왠지 빨리 두 팔을 걷고 그 현장에 나가서 좀 어려운 분들을 함께 돕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저부터도 막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 그러면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원봉사는 이제 펑 YMCA로 전화 주시면 네, 음흠. 제가 받아서 성함하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또 뭐 교육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모일 일이라든가 자원봉사 활동거리가 있으면은 문자나 전화로 네, 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그 전화번호를 YMCA 번호를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지금 알려달라고요? 네. 네. 246에 1711번입니다. 네. 1711 054 246에 17 11 17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원봉사 신청할 수 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김성모 간사님과 YMCA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정말 YMCA에서 직접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말씀하시던 중에 이렇게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 감당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칭찬에 약해서. 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YMCA의 기도 제목이라든지, 네. 또 함께 듣고 싶으신 신청곡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최후 발언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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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이 ASAP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대상자 아이들을 만나러 몇 번 다녀봤어요. 다녀봤더니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예전에 포항 YMCA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제가 또 교육을 하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때 북한 이탈 주민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간사님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북한에 있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태어나게 하셨냐? 왜 저렇게 그냥 두고 계시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잠자다가 새벽에 잠깐 깨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하셨구나 였어요. 어떤 이는 가난한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이는 광부의 자녀, 어떤 이는 어부의 자녀, 어떤 이는 가난한 글쎄요 노점상 이런 아니면 부모님의 직업은 다양하니까요. 그렇죠. 모든 아이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베풀어 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프간에 있는 아이들도 그런 환경에 하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는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깨달아서 성장해 가는 게 이 세상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에 똑같이 우리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한 상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오히려 이 아이들이 그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자체를 깨닫는 데는 오히려 편안하고 풍족한 환경이 훨씬 더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맞죠? 네. 바늘길 낙타가 들어가는. 그게 어렵다는 게 이 내용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진실은 다른 거니까 인생의 목표란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바라보는 게 다른 거라는 거를
음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 이 YMCA 간사를 하시면서 그런 깊은 생각까지 정말 청소년을 향한 마음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앞으로도 포항 YMCA의 아름다운 발전과 그로 인해서 변화될 네. 우리 청년 청소년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실질적인 업무들 많이 감당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반가운 소식들로 만나 뵙길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포항 YMCA 간사님이신 김성모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